50세 이후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5가지 생활 습관. 안녕하세요. 행복 라이프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동네 병원에 갔는데 대기실에서 두 할머니의 대화를 들었어요. 한 분은 70세, 다른 분은 같은 나이인 70세셨는데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할머니는 아이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매일이 똑같고 재미없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옆에 앉은 두 번째 할머니는 어떠셨을까요? 어머, 저는 요즘 너무 바빠요. 아침에는 요가하고, 오후에는 컴퓨터 배우러 가고, 주말에는 등산 동호회 모임이 있거든요. 시간이 모자라요. 똑같은 70세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더 놀라운 건 두 번째 할머니가 10년 전만 해도 첫 번째 할머니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우울하고 아프고 매일 무기력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대체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실 이 비밀을 알면 여러분도 지금 당장 변화를 시작할 수 있어요. 나이가 60세든 70세든 심지어 80세든 상관없이요. 그런데 잠깐,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나는 이미 늦었어. 젊을 때 미리 했어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은 무려 82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뀐 분이에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82세 김영희 할머니는 3년 전까지만 해도 하루 종일 TV만 보면서 지내셨어요. 자녀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정말 외롭고 우울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뭘 하고 계신지 아세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세요. 구독자가 5만 명이에요. 매일 새로운 요리 레시피를 올리시고 젊은 사람들한테 할머니표 요리 비결 알려주시고 계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5가지 마법 같은 습관 때문입니다. 이 5가지만 알면 80세에도 20대보다 더 활기찬 생활이 가능해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어요. 매일 아침이 기대되고 설렐 수 있어요. 가족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멋있다고 자랑하게 돼요. 무엇보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걸 몸으로 느끼게 돼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5가지 습관에는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를 먼저 하지 않으면 나머지가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습관을 모르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소용없어요. 특히 마지막 5번째 습관은 이걸 알면 정말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제가 만난 모든 행복한 시니어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지나가세요. 알면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인데 말이에요. 자,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부터 공개할게요. 먼저 첫 번째 습관, 아침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세요? 알람이 울려도 한 번 더, 2번 더 미루시나요? 아니면, 오늘도 해야 할 일이 많네라고 한숨부터 쉬시나요? 제가 만난 행복한 시니어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바로 의미 있는 아침 루틴이었어요. 예를 들어, 아까 소개해드린 박순자 할머니의 아침을 한번 볼까요? 6시에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창문을 활짝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구나. 감사합니다라고 작은 소리로 말씀하신대요. 그 다음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하시고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세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첫 번째 행동이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긍정적인 아침 루틴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30%더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더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단계 일찍 일어나기. 무리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날 필요는 없어요. 평소보다 30분만 일찍 일어나 보세요. 그 30분이 여러분만의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2단계 감사 인사하기.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해보세요. 소리내서 말하는 게 중요해요. 뇌가 긍정적인 신호를 받거든요. 3단계 몸 깨우기. 침대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해보세요. 목을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고 발목을 돌려주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머리가 맑아집니다. 4단계 하루 계획 세우기.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은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해봐야지, 날씨가 좋으니까 산책을 나가볼까, 이런 작은 계획들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매일 아침 일기를 3줄씩 쓰신다고 해요. 어제 좋았던 일 하나, 오늘 기대되는 일 하나, 감사한 일 하나를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아침 루틴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바로 주도권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상황에 휘둘리기 쉬워지잖아요. 몸이 아프다, 날씨가 안 좋다, 뉴스가 우울하다. 이런 것들에 하루 종일 끌려다니게 되죠. 하지만 아침에 내가 먼저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내가 하루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외부 상황이 어떻든 오늘은 내가 선택한 하루라는 기분으로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아침 루틴을 가진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감이 40% 낮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 습관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운동입니다. 운동이야 당연히 좋다는 걸 알지만 나이도 있고 무릎도 아픈데 어떻게 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운동은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되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어요. 집에서, 공원에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운동들입니다. 먼저 이런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김철수 할아버지, 올해 68세이신데요. 5년 전에 당뇨병 진단을 받으시고 의사로부터 운동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다는 말을 들으셨어요. 하지만 평생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던 분이라 막막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매일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시고 혈당 수치도 정상이 됐어요.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져서 매일이 즐겁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첫 번째, 걷기의 마법. 가장 쉽고 효과적인 운동이 바로 걷기예요. 하지만 무작정 걷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는 걷기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예쁜 꽃들을 찾아보자, 마트에 걸어가서 장을 보고 오자, 옛날 친구가 사는 동네까지 걸어가 보자, 이런 식으로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다른 코스로 걸으신다고 해요. 월요일에는 전통시장, 화요일에는 공원, 수요일에는 도서관. 이렇게 목적지를 정해놓으니까 지루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운동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집에서 하는 간단한 근력 운동. 나이가 들수록 근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간단한 운동으로도 충분히 근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10회씩 하세요. 이게 바로 스쿼트예요. TV 보면서도 할 수 있죠. 벽에 손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해보세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상체 근력을 기를 수 있어요.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기도 좋아요.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운동. 운동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좋아요. 특히 시니어 분들께 추천하는 것이 태극권이나 요가입니다. 태극권은 움직이는 명상이라고 불러요.
천천히 부드럽게 몸을 움직이면서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요즘은 유튜브에도 시니어용 태극권 영상이 많으니까 따라해보세요. 요가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어려운 동작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요가 동작들도 많거든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몸이 건강해진 것도 좋지만 마음이 편안해진 게 더 좋아요.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났는데 지금은 웬만한 일에는 동요하지 않아요. 운동을 지속하는 비결. 운동을 시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지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꾸준히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작게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1시간씩 하려고 하지 마시고 10분부터 시작해 보세요. 둘째, 같이 할 사람을 찾으세요. 혼자 하면 귀찮을 때가 있지만 약속이 있으면 나가게 되거든요. 셋째, 운동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30분 걸었음, 기분 좋음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기록해두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운동은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무리할 필요도 없어요. 내 몸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뇌를 젊게 유지하는 학습 습관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건 정말 큰 오해예요.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발달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70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할아버지도 계시고 65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해서 해외여행을 혼자 다니시는 할머니도 계세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호기심이에요. 학습이 뇌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에서는 신경세포들 사이에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져요.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뇌가 스스로 젊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평생학습을 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치매 위험이 50%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어떤 것을 배우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추천해요.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같은 기기들 말이에요.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누구나 어려워요. 하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정말 편리하거든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가족들과 영상 통화를 할 수 있고 옛날 친구들을 찾을 수도 있어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바로 검색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요.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스마트폰이 무서웠는데 지금은 없으면 불안해요. 손자들과 메시지 주고받는 재미가 쏠쏠해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언어를 배워보세요. 영어든 중국어든 일본어든 상관없어요. 이 나이에 언어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언어 학습은 뇌 전체를 골고루 사용하게 해서 뇌 건강에 아주 좋아요.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간단한 인사말이나 기초 회화 정도만 배워도 충분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길을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뿌듯할까요? 세 번째로는 예술 활동을 해보세요. 그림 그리기, 서예,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뭐든 좋아요. 예술적 재능이 없는데? 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재능보다는 즐기는 마음이 더 중요해요. 한 할아버지는 70세에 우쿨렐레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동요부터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복지관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연주회도 하신다고 해요. 학습을 즐겁게 하는 방법. 첫째,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실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둘째, 같이 배울 동료를 찾으세요. 혼자 하면 어려울 때 포기하기 쉽지만 함께하면 서로 격려하면서 계속할 수 있어요. 셋째,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세요. 손자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가르치면서
내 지식도 더 확실해지고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학습 리소스 활용하기. 요즘은 배울 수 있는 곳이 정말 많아요. 동네 주민센터, 도서관, 복지관에서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어요. 대부분 무료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들을 수 있어요. 온라인 강의도 좋아요. 유튜브에는 정말 다양한 교육 콘텐츠가 있거든요. 내가 궁금한 것을 검색하면 대부분 관련 영상을 찾을 수 있어요. 평생교육원이나 시니어 대학도 있어요.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으시다면 이런 곳을 이용해 보세요. 기억하세요.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인생 경험이 풍부해져서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어요. 호기심을 잃지 말고 계속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세요. 네 번째 습관은 의미 있는 인간관계 만들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녀들은 바쁘고 옛 친구들과는 연락이 뜸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우울해지기 쉽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외로움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관계의 질 때문이라는 거예요. 관계의 힘. 하버드 대학에서 80년간 진행한 연구가 있어요. 사람들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알아본 연구인데요. 결과가 뭘까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바로 좋은 인간관계였어요.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외로운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산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까요? 첫 번째,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요즘은 다양한 동호회나 모임이 많아요. 등산, 독서, 요리, 원예, 사진.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관련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분이 계세요. 60세에 사진에 관심이 생겨서 사진 동호회에 가입하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금방 친해졌다고 해요. 지금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전시회도 열고 있어요. 두 번째,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봉사활동은 남을 돕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에게도 큰 도움이 돼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만날 수 있고 무엇보다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복지관에서 식사 준비 돕기, 공원 청소하기.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세 번째, 옛 친구들과 다시 연결해 보세요. 학창시절 친구, 직장 동료, 동네 이웃. 연락이 끊어진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옛 추억을 공유하다 보면 금방 가까워져요. 한 할아버지는 페이스북을 통해 50년 전 군대 동기들을 찾으셨어요. 지금은 매달 한 번씩 만나서 식사하고 여행도 함께 다닌다고 해요. 기존 관계 개선하기. 새로운 관계도 중요하지만 기존 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해요. 가족 관계부터 살펴보세요. 자녀들이 바쁘다고 해서 연락을 멀리하지 마세요. 무거운 대화보다는 가벼운 안부부터 시작해 보세요. 밥 먹었니? 건강하게 지내고 있니? 이런 간단한 메시지라도 꾸준히 보내보세요. 자녀들도 부모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고맙거든요. 배우자와의 관계도 다시 살펴보세요.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면 서로에게 무관심해지기 쉬워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세요. 함께 요리하기, 함께 산책하기, 함께 영화 보기. 작은 일들이지만 관계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관계에서 피해야 할 것들. 첫째, 과거 이야기만 하지 마세요. 물론 추억은 소중하지만 계속 과거 얘기만 하면 상대방이 지루해할 수 있어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섞어주세요. 둘째, 자기 자랑만 하지 마세요. 자식이 잘 된다, 돈이 많다, 건강하다. 이런 이야기만 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해요.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어주세요. 셋째,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지 마세요. 아프다, 힘들다, 세상이 왜 이러냐? 이런 이야기만 하면 상대방도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균형을 맞춰서 긍정적인 이야기도 해주세요. 기억하세요. 좋은 관계는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노력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 노력이 여러분의 삶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 줄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습관은 감사와 긍정의 마인드셋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습관인데요. 실제로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감사의 힘.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이 몇 개나 생각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히 감사할 일이 없었는데 라고 답하실 텐데요. 사실 우리 주변에는 감사할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냥 우리가 놓치고 있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다는 것,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감사할 일들이에요. 한 연구에서는 매일 감사 일기를 쓴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는데요. 감사 일기를 쓴 그룹이 더 행복했고, 더 건강했고, 더 활기차게 살았어요. 감사 습관 만들기. 첫 번째 방법은 감사 일기예요.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거창한 것일 필요 없어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빨래가 잘 말랐다. 마트에서 만난 점원이 친절했다. 저녁에 본 드라마가 재미있었다. 이런 작은 것들도 좋아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감사 표현하기예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고마운 마음을 말로 표현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참 고마워요. 이런 말을 자주 해보세요. 마트 점원에게, 버스 운전사에게, 병원 간호사에게 작은 도움을 받았을 때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해보세요.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고 나도 기분이 좋아져요. 긍정적 사고의 힘. 나이가 들수록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쉬워요. 건강 걱정, 경제 걱정, 외로움. 이런 것들 때문에 우울해지기 쉽죠. 하지만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 무릎이 아프다고 할 때 부정적 사고 나이가 들어서 몸이 망가져간다. 앞으로 더 심해질 텐데. 긍정적 사고 무릎이 아프지만 다른 곳은 건강하다. 운동을 해서 더 나아지게 만들어 보자. 어떤 생각이 더 건강할까요? 당연히 두 번째겠죠. 긍정적 사고 연습법. 첫째, 리프레이밍 연습을 해보세요. 부정적인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아이고, 비가 와서 산책을 못 가겠네. 비가 와서 집에서 책을 읽을 시간이 생겼네.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나빠져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잊고 정말 중요한 것만 기억하게 됐어. 둘째, 긍정 확언을 해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고 실제로 자존감이 높아져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 찾기. 그래도 정말 힘든 상황에서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힘들 때도 있어요. 아플 때, 외로울 때, 걱정이 많을 때. 이런 때는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도 지나갈 거야. 내가 지금까지 어려운 일들을 잘 헤쳐왔듯이 이번에도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것도 괜찮아요. 가족, 친구, 전문가.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세요. 작은 행복 찾기. 마지막으로 일상 속 작은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창밖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
손자가 보내준 사진, 좋아하는 음악. 이런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찾아보세요.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큰 일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매일매일 작은 행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래서 요즘이 더 행복해요. 감사와 긍정의 전염성. 신기한 건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살면 주변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더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도 더 행복해져요. 이렇게 긍정의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5가지 습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아침의 힘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아침 루틴으로 하루를 주도적으로 시작하는 것. 두 번째,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운동이었어요.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 찾기. 세 번째, 뇌를 젊게 유지하는 학습 습관이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 찾기. 네 번째, 의미 있는 인간관계 만들기였어요. 외로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연결 만들기. 다섯 번째, 감사와 긍정의 마인드셋이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감사할 일 찾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기. 이 5가지 습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장비도 많은 돈도 남다른 재능도 필요 없어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예요. 50세든, 60세든, 70세든, 80세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언제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분들처럼 말이에요. 75세에도 활기차게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 68세에 당뇨를 극복하신 김철수 할아버지, 70세에 우쿨렐레를 시작하신 분. 이분들도 처음에는 망설이셨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시작했고, 지금은 더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습관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시작해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미 실천하고 계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습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같은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그래야 제가 새로운 영상을 올릴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도 해주세요.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